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다 246회, 저는 냉수입니다. 오늘 이렇다 방송은 조금 슬픈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이렇다 방송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먼저 저와 함께 사회자를 하고 계시는 마돈나님 오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냉수님이 슬프다고 했는데 전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러니까요. 후련하신가요? 그 뭐라 그러지? 시원섭섭? 시원섭섭. 네, 그렇구나. 그런 게 있네요. 네네. 네, 그리고 슈퍼바이저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회부터 같이 하셨던 맞아요. 슈퍼바이저님 이력도 같이 오셨고요. 그리고 역시 차니쌤도 같이 오셨습니다. 네, 영원한 깍두기 찬이쌤입니다. 네, 저희 이렇다가 무려 2016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2016년 1월 8일 양적 완화가 뭐야?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246회까지 het수로 몇 회인 거죠? 6년이 넘죠. 네, 6년. 예. 6년이나 오래간 팟캐스트. 야, 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네요. 경제 팟캐스트가 200회 이상을 한 거는 방송국에서 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은 음. 그동안의 이렇다를 함께 회고하고 또 오늘 나오신 분들의 소감을 같이 들으면서 이렇다 이후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후속 작업도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이렇다 책도 있었잖아요. 네. 네, 저 이렇다 책, 이렇다로 경제에 눈뜨다 이런 책도 냈었는데 관련해서 어떤 책이었는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이렇다 방송의 내용들이 참 그냥 방송으로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청취자였던 친구가 이걸 좀 책으로 엮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책을 엮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다에서 다루었던 되게 중요한 주제들을 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방송은 이제 이렇다 해서 했고 네, 밥공양님이 이제 그걸 편저를 하셔서 함께 이제 공저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책이 나와 있고 이렇다로 경제에 눈뜨다 많이 사주시긴 했지만 아직도 청취자분들 중에 안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 또 일일이 네. 체크하고 계셨나요? 숫자가 좀 모자라요. 지금 네네네. 방송하실 때입니다. 이게 좀 분발하시고 새로운 호랑이띠도 됐으니까 네. 올해 2022년에 한 권씩 꼭 사셔서 이제 방송에 안 나오니까 네. 책을 읽으면서 아쉬움도 그렇죠. 좀 달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유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주제를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책으로 정리된 주제를 좀 살펴보면 음. 일부는 플랫폼 자본주의 빅데이터였고요. 아, 그래서 플랫폼 경제와 이제 빅데이터 의존 가치 창출에 대해서 살펴봤고 2부는 아마 제일 두꺼운 부분일 텐데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한 거고 3부는 세계경제. 사실 세계경제 양적 완화를 다루면서 우리가 1회 첫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3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그 세계 경제 위기를 막 겪은 직후라서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3부가 굉장히 부각돼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2부를 하다가 1부 쪽으로 많이 넘어온 그런 거꾸로죠. 사실 우리 방송의 무게중심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2부의 기본소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방송을 시작한 게 2016년 1월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2016년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번 꼽아보면 첫 번째 알파고 사태가 네. 2016년에 있었고요. 2016년에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 서강대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네. 세계 그렇죠.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시에서 최초의 기본소득인 청년배당이 실시됐어요. 정말 기본소득의 해였네요. 2016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운동과 이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실 큰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역할을 했죠. 예. 그때 저도 기본소득 방송으로 같이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제가 뭘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실 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47회였네요. 네, 제가 47회부터. 배당의 권리인가 필요의 네, 권리인가. 네, 네. 진짜 기본소득 방송부터 시작하셨네. 네, 저는 기본소득 방송부터 시작했어요. 아, 예. 그때 녹색당의 기본소득 의제 모임 네, 대표였죠. 대표였죠.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선본장도 했었죠. 기본소득 선본장도 했었죠. 네. 아,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세계 경제라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인데 이렇게 쉬운 대중적인 언어로 이렇게 팟캐스트 내용을 쉽게 담은 이렇다로 경제에 눈 뜨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다 200회 특집 방송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포스트 팬데믹을 주제로 슈퍼바이저님의 발제로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네, 그때 막 이제 팬데믹 시작됐을 때인데 저도 뭐 생물학 지식 과문하는 사람이지만 뭐 이것저것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조만간 수습될 일이 아니고 장기화되고 주기화될 거다. 또 한번 수습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주기화되는 그런 문제일 거다. 경제의 큰 변화, 사회와 경제의 큰 변화를 초래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어쨌건 백신 만능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신만 개발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도 진화되기 때문에 어쨌건 이게 기본적인 생태적 문제라는 것들을 짚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 이렇다에서도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주제로 다뤘었는데 그 얘기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코로나19 팬데믹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팬데믹이 사회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사실 불평등이 더 커져가고 있고 팬데믹 1차 년도는 강제된 탈성장이 일어났잖아요. GDP 탈성장이 일어났고 맞아요. 그게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고 뭐 이런 것들을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에 대해서도 조혜영 박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백스 문제에 네, 대해서 맞아요. 코백스 백신이 이 저개발국가 이를 돕기 위해서 선진국이 객출을 해서 그렇죠. 백신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보도가 됐는데 20%밖에 객출이 안 됐답니다. 돈이 확실히 모자랐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코백스에 보인 백신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결국 많이 못 갔고 네. 그 아프리카에서 못 간 게 결국 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접종률이 뭐 2% 이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크론의 사실은 주범 또는 공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 선진국도 됐는데 네. 진짜 맞아.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창피한. 맞습니다. 마돈나 그때 같이 그러시죠. 방송했는데 같이 네네. 막 하면서 막 창피해갖고 막 맞아요. 막 숙이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그때 많이 생각나네요. 나는데. 예. 네,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확산됨에 따라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도 심해지고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코로나 관련해서 방송하면서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 막 규정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신자유주의가 2008년도에 종식된 것 같으면서도 종식이 안 되고 꼬리무리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완전 신자유주의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켜버리고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부각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큰 정부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 몇 가지로 그 정부 한번 역할을 정리해 주셨던 것 같은데 슈퍼바이저님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나왔던 좋겠습니다. 거는 뭐 그 쭈크만 사이즈 쭈크만의 뭐 최종 지불자 정보로 최종 지불자 정보. 그다음에 제가 대안으로 얘기했던 거는 최종 소유자 정보 최종 소유자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규모 공공 투자를 하고 정부가 지분을 획득하고 수익은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형태의 일종의 네오 슌페터리안과 이 공유지분권 모델의 결합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최종 소유자 정보, 그러니까 최종 소유자라는 건 정부가 다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인내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최종 신급의 이
지지대를 갖다가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주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자유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민간 소유, 민간 기업의 절대화적 신봉 체제가 있고 기존의 좌파들은 또 국유화, 뭐 전인민족 소유, 뭐 전인민의 민주적 통제 이런 또 신화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시장 경제 밖에 있는 건데 양극단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 뭐랄까요? 슈퍼바이저님 나름의 길이라 그럴까? 그래서 국가가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지분으로 바꿔서 이게 어떻게 민간 소유의 어떤 것도 문제점도 막고 또 소유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사적 기업 주도의 혁신이라는 게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가치 자본주의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 경영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일수록 사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삼성이나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R&D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혁신 투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혁신이 일어났던 거는 뭐 2008년 경제위기 여파로 우리 1회가 양적 완화였잖아요. 그 뭐 초저금리 시대가 전개되면서 어디 이 갈 곳을 잃은 그 금융자본이 대거 테크펌으로 몰려들어가 갖고 구글, 페이스북이 성장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그 당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뭐 대개는 다 한국처럼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미국도 자산 시장이 굉장히 그 버블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좀 장기적 안목을 가진 혁신은 공공 투자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수익이 나옵니다. 그걸 다 또 퍼주기로 민영화 시켜버리면은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경제 성장이 더 안 좋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성장론자들도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 좀 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마지막에 네, 그렇게 되게 착잡하시네요. 네, 그런 공유 지분형 기본소득과 관련된 그런 방송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다 하면 또 기본소득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다뤘던 주제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 한 게 없죠. 안 그렇죠. 했던 주제가 없죠. 사실 이거는 저랑 이건민 선생, 이건민 설가타님, 설가타님이 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참여하신 뭐 안효상, 뭡니까? 샘플에님. 샘플에. 같이 방송하신 거 맞죠? 샘플에 always라는 뜻이에요. 같이는 안 했으니까. 같이는 안 하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다 저기 기본소득을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정말 뭐 다채로운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거고 목록을 뽑아보니까 뭐 유형 도입 시나리오, 토지 배당, 요즘 토지 이득 배당이라고 토지 이익 배당, 이익 배당인가 이렇게 네이밍을 바꾸던데 뭐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 논쟁 정리 리뷰도 한번 했고요. 그다음 이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회재산 제도와 공유부가 어떻게 맞아요. 그 공유부에 대한 이야기, 공유부를 이슈화한 게 우리 슈퍼바이저님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거의 최초로 이거를 옛날에 있었던 얘기죠. 근데 1930년부터 한 70년대 초까지 있었고 뭐 그런 거죠. 그걸 재발견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슈화 시켰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였거든요. 제가 놀란 게 경기도의 문서에 공유부가 맨날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 네트워크가 그 입장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슈퍼바이저님이 경기도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친 거고요. 저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 거겠죠. 엄청나게 겸손해 주셨습니다. 슈퍼바이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약간 낯설. 네, 낯설네요. 네, 그만큼 연륜이 생기신 거겠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습니다. 10년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한 1년 만에 뵙는 거. 이제 확 늙어갈 1년 만에 뵀는데 머리가 예전에는 염색을 하셨던 건가? 네, 했죠. 흰머리가 되게 많이 나셨고 더 중후해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염색을 왜 안 하세요? 그냥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귀찮은 게 이게 늙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 제도의 공유부 개념이 어긋나냐 뭐 이런 걸 다뤘던 것 같고 맞아요.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물론 뭐 사유재산 제도를 수정하는 형태의 공유부 제도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꼭 사유재산 제도를 존치하고도 공유부 수익을 배당하는 방법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유부 과세에 기초한 기본소득인데 이걸 따로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토지세 또 약간 뭐 사실 그걸 공유부 과세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하긴 하지만 탄소세 다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의 전환적 효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런 교정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이 뭐 지대 추구 행위라든지 탄소 배출 행위라든지 이런 경제를 억제하고 그리고 혁신 추구적인 경제를 진흥시킨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대전환기에 뭐 디지털 그린 투자에 대해서 국가 공공 투자를 지금 뭐 EU도 하고 바이든도 다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럴 때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 투자를 하려면 공유지분 모델과 같이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환적 효과에 다뤘던 것 같고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도 수차례 다뤘어요. 맞아요. 이게 다 설가타님의 면밀한 아주 꼼꼼하고 면밀한 설가타님하고 그 방송하느라고 제가 그냥 늙었어요. 늙었어. 왜요? 원본이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걸 탁 던져. 아하. 그럼 알아서 이걸 방송이대로 이게 줄여야 되는데. 근데 그 실험 평가라는 게 이게 이제 옛날 생각 나시나 봐요. 양적 분석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어렵죠. 근데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도표 같은 거 가져와서 해외에 되게 신기한 실험들 설명해 주시고 마치 인터넷 강의 듣는 것처럼. 이런 분이 오타쿠야 진정한. 그러네 진짜. 근데 약간 이게 팟캐스트라서 약간 한계가 있죠. 유튜브 이게 이제 띄워놓고 도표를 보여주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냉수님은 그 방송 열심히 듣다가 이제 기본소득당 당원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설가타님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많은 배움 얻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우리 이렇다의 기본소득 방송하면서 가장 이게 인상 깊은 게 보통 기본소득 말하는 사람이 좀 한쪽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기술 전환, 사회적 전환, 생태적 전환 이 세 개를 잘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그 세 개를 어떻게 동시에 추진할 것인가 계속 우리도 답이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계속 모색해 왔다는 게 이렇다 방송의 이 기본소득의 전환에 있어서 전환적 효과에서 중요한 측면이 아니었는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독특한 게 우리 이렇다 출연진들이 그냥 이것을 그냥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들 이제 실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뭐 기본소득당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또 차인생 같은 경우에는 또 농민기본소득 거기서 또 중요한 또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총장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교육홍보위원장. 그러니까 이론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다가 그냥 방송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좀 넘어서는 어떤 단체 조직적 성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쪽에 플랫폼적 성격이 있었죠. 네, 나름대로 이론 실천 플랫폼 같은 조그만 의미에. 저도 매번 이제 연구자님께서 원고를 이제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원고를 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단순히 사회자로 참여했다는 마음보다는 뭔가 제 기본소득당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정책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들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을 이렇다를 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본소득 관련 도서 출간 소식도 몇 차례 드렸었어요. 그래서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가이 스탠딩이 저서고 샘프레님께서 옮기셔서 그렇죠. 샘프레님이 여러 개 번역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근 책이죠. 공유지의 약탈. 관련된 소개도 했었고요. 그리고 박종철 출판사에서 나온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발표했던 로드맵을 책으로 엮은 거죠. 이거 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슈퍼바이저님 어떠세요? 최근에 2016년만 해도 기본소득은 이제 당시에 뭐 녹색당이나 노동당 같은 소수 정당 등만 얘기하던 것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들도 얘기하고 갑론을박하는 주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좀 정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6년 이전하고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16년 이전에는 사실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게 노동당, 녹색당밖에 없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녹색당 강령에 넣었나요? 강령은 아니고 선거 강령. 선거 공약이었죠.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6년에 지금 와서 기억해 보면 뭐 그 당시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김종인 박사가 와서 그렇죠. 축사를 했잖아요. 네, 맞아. 축사를. 기억이 난다. 사진사들이 쫙 찍고 쫙 빠졌던 그날. 축사였잖아요. 서강대 맞아요. 서강대. 그리고 그 며칠 후에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연설했거든요. 김종인이. 그러면서 사실은 무대에 뜬 거고 16년 이후에는 사실 이재명 지사 지금 후보죠. 그 당시 시장이죠. 성남시장이죠. 성남 기본소득, 청남배당이라는 걸로 이제 사실 브랜드 세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아젠다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뭐 앞에 내세우건 옆에 내세우건 뒤로 후퇴시키건 다른 피할 수는 짝퉁을 없는 말하던 피할 수는 없는 아젠다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16년 전후가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게 2016년 이제 저희가 그 기본소득 이제 성번장을 하면서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는 총선 때인가요? 네, 그때 총선 때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2016년 총선 때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기본소득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본소득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 그게 참 신기하게 된 거죠. 몇 년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총선할 때 이제 녹색당에서 기본소득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통장에 40만 원을 찍어갖고 나눠주니까 거의 그게 실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받고 싶어해서 저도 주세요 해서 제가 막 길거리에 나눠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팜플렛을 이제 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본소득을 설명했었죠. 그러면 그 5년 전인가요? 벌써 5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벌써. 아니죠, 6년 전이죠. 6년 전. 2022년이니까요 지금이. 그러니까 16년 이후도 사실 5, 6년이 지금 흐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젠다가 점점 중심 아젠다가 돼가는 과정들을 겪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기본소득이 좀 더 유명해졌을수록 이게 뭐랄까요, 속류화된다 그럴까. 뭐 체제 부속물이 된다 그럴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이제 기본소득 운동가들의 또 제2단계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뭐 전환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라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약간 첨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거를 이렇다 다뤘었고 또 뭐 횟수로 보면 사실 범죄형 기본소득 각각을 다 한 번씩 다뤘어요. 예술인, 뭐 농촌, 청년 다 한 번씩 다뤘었고 청년은 꽤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이걸로만 10몇 회, 20회 정도 한 거네요. 맞아요. 10몇 회가 뭐예요? 20회 정도 했나? 더 했을 것 같은데. 기본소득은 한 100회는 했을 겁니다. 100회는 했나? 네. 내가 볼 때. 세보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꼭지로 제가 정리한 거지 횟수로 정리한 게 아니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소득만큼 또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었어요. 이게 거의 슈퍼바이저님이 저하고 저는 좀 이론적인 거의 다 다루시지 않았어요? 이론적인 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뭐 디지털 자본주의라든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것은 제가 다뤘던 것은 그 비트코인 한번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알파조가 많이 했죠. 그래서 플랫폼 규제에 관련된 것도 했고 그리고 또 노동 현장은 또 우리 삐딱이님이 맞습니다. 그분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거죠.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거 삐딱이님 많이 한 3회나 4회 정도 한 것 같아요. 플랫폼 노동도. 이것도 우리 분업도 안 했는데 상당히 분업이 잘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삐딱이님을 그랬더니 너무 아쉽다고. 본지 오래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녹화하러 간다니까 이렇다 끝나냐면서 출연 안 하셔서
돼서 아쉬움이 좀 더 크실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양반이 티는 안 내도 사실은 마음이 아주 이게 깊은 분이라 큰 예상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방송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되게 좋아했어, 맞아요. 네, 저도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아르케님 네, 방송 맞아, 듣고 아르케님이었죠. 삐딱이에서 아르케로 바뀌었죠. 저 네, 네. 삐딱한 거 싫다고 또 네. 아르케가 예술적인 이름으로 맞아요.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첫 방송했던 게 빅데이터세랑 로봇세 관련한 방송이었어요. 너무 네네. 떨리고 어려운 내용이었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또 제가 까마득하네요. 했던 방송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건데 그 디지털 전환이 뭐 일자리 해체한다는 식으로 반대할 건 아니다. 그건 그렇죠. 일종의 신종 러디즘인 거고 디지털 전환의 그 과실이 플랫폼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은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했던 거죠. 네. 그게 178회네요. 그러니까 네, 그랬을 맹수님이 거예요. 178회부터 했으니까 벌써 1년 3개월 정도 됐네요. 맞아요. 1년 넘게. 진짜 시간 야. 빠르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한 3개월 하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얼마 안 된 줄 진짜. 알았는데. 야. 맞아요. 그렇구나. 마돈나님 한 5년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게 제가 그때 47회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매주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매주 맞아요. 했다. 그래서 맞다. 매주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청을 드렸었죠. 1년 그때 반을 이제 낸 거예요. 네. 아유, 네. 많이 하셨네. 진짜 1년 네. 많이 하셨네. 진짜. 그럼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다뤘던 주제 중에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도 굉장히 많이 이것도 많이 다뤘었어요. 했죠. 네. 특히 최근 그러게요. 2년 동안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탄소 국경세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고요. 그린 뉴딜도 했었고 알파조도 그다음에 많이 했습니다. 탈성장과 성장 중립. 그러니까 뭐 간단한 얘기인데 탈성장이라는 게 이게 GDP 탈성장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GDP 관점에서는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줄 있다.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탈탄소, 물질 성장의 어떤 그 감축 이런 문제다라는 그게 중요하죠. 거 맞아요. 얘기했던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알파조가 뭐 ESG 그리고 뭐 한국의 이 기후 악당 국가에 머물 것인가라는 정책 비판, 그다음에 뭐 탄소 국경 조정도 알파조가 한 번 더 한 번 더 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한 주제가 실패로 끝난 COP26 이거였죠. 네, 이건 샘플앤님이랑 같이 했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생태적 전환로까지 내용이 이제 네. 확장이 돼서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경제 정치 얘기하다가 저희 특별한 패널 분 한 분 계셨었죠. 어떤 책 어떤 이야기라는 주제로 카프카님과 방송도 했었어요. 관련해서 마돈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책 읽기였죠. 예, 우리가 경제 방송인데 경제 정치 방송인데 교양 같은 시간이었죠.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 이제 출연진들께서 각자 또 다른 일 때문에 이 방송을 못 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초대를 했어요. 이 카프가님은 또 우리 슈퍼바이저님하고도 또 절친이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절친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 절친 아니고 변하지 않는 절친이죠. 아주 오래된 관계라고 아주 들었습니다. 오래된 40년? 관계이고 또 저랑은 같이 이제 협동조합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이제 상임이사로 계신데 우리 초대 손님께서 아무래도 우리 뇌를 좀 씻어주는 교양 시간들을 가져주셨는데요. 이제 매번 이제 책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도서관 운동가 최초의 도서관 운동가 엄대섭 선생님 평전도 소개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이야기도 전해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노쇠평론 김종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휴먼카인드 선악설이야, 성선설이야. 네네. 그거. 그때 우리가 서로 각자 좀 갈렸었잖아요. 성악설이다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마돈나는 성악설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두 분은 성선설이었죠. 그래서 저랑 의견이 좀 달랐는데 그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질문 빈곤 사회에서 질문 풍요 사회로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바로 전 방송에서
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까지. 네. 이렇게 그래도 얼마 전에 초대한 것 같은데 그게 방송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좀 더 아쉬운 게 특히 안찬 네.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는 이제 네. 책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네. 그 이후엔 책 얘기를 안 하시고 주로 뭐라 그러냐 이 어른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썰 방송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책에 충실한 어떤 책 방송의 거의 틀을 갖춰 가는데 이게 또 마무리가 돼가지고 안타깝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카프카님 방송은 2명의 사회자가 말 한마디 안 하고도 2시간을 채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귀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카프카님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게요. 굉장히 또 청취자가 많았던 방송입니다. 네, 의외로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많았다. 네네. 안식처였다 이렇다. 그러게요. 다른 방송 듣다가 이제 머리가 힘들어지면 네네 머리를 씻어내는 방송을 시키기 위해서 네 이번 2년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렇다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한 번씩 훑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함께 했었던 많은 이렇다를 거쳐간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4인 이상 모이면 안 돼서 이게 네 분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그러게요. 우리가 마지막 방송인데 다 초대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아쉬워요. 다 모이면 거의 한 10명 몇 명일까 하면 한 명씩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제 여기 계신 슈퍼바이저님부터. 네. 슈퍼바이저님이 누굽니까? 여기 계신 스스로 한번 소개하시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5회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6회에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본인이 소개하시긴 그럴 테니까 찬희쌤이 저는 이제 방송 시작할 때는 이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녹색당의 공동대표. 또 선거제도 개혁연대 공동대표이시기도 하시죠. 그것도 하시나요? 네. 대표 많이 하시죠. 농민기본소득 운동본부도 하고 있고요. 부소장에서 몇 개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한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이시기도 하죠. 거의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이름만 걸어주셔서 감사하고 김찬희 TV도 좀 했고요. 뭐 이것저것 했는데 최근에 좀 몇 가지 정리해서 가장 열심히 하는 건 녹색당, 선거제도 개혁연대,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이 세 개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도 제가 거의 빠진 적이 없고 246회까지 다 한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중에 또 막판에 가서 가면 아마 가장 많이 출연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하죠. 매번 출연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봐도 가장 많이. 한 번도 출연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찬희 선생님 없이 방송한 적 없어요. 외부 손님 왔을 때도 우리가 대단하다. 하승수님도 오시고 뭐 우리 남준님도 오시고 여러 사람이 왔을 때 또는 뭐 우리 빈곤사회연대인가? 우리 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협회연대 그리고 노무사님 왔어요. 그럴 때도 제가 다 왔으니까 안 나온 적이 우리 없습니다. 그걸 빼먹을 뻔했네요. 네네.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게스트들을 좀 모셔서 그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방송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좀 많이 못했습니다. 2명 했고 세 번째 누굴까요, 또 교수님? 네, 세 번째는 알파조님인데요. 함께 방송을 해주셨던 마돈나님께서 알파조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파조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되게 기다렸던 목소리도 좋고 너무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고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되게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되게 재밌었고 또 특유의 웃음소리 있잖아요. 아마 지금 귀에 들리는 듯하는데 특유의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알파조님은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그 책 저자와의 박상인 교수죠. 네네네. 번외편 초대 손님으로 시작을 해서 추후에 고정 출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파조가 관심이 많은 주제부터 참가했군요. 그러니까 이렇다가 알아본 거지.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렇다 8회 영화 속의 경제 읽기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정 출연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초대 손님으로 박상인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상인 선생님이랑 지금 경실련에서 일하고 계시죠, 또? 그 우리 알파조님은 사실상 공부를 독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또 다 하셨어요. 한국에서 학사를 끝내고 나서. 맞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참 한참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좀 뭐랄까 독일의 얘기를 특별히 다 해주진 않으셨지만 사실상 저는 이제 녹색당 제가 당원이기 때문에 녹색당 관련해서 되게 많은 정책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 네. 탈성장에 관해서 당에 와서 또 강연도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알파조는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알파조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 무슨 알파고가 네네. 히트를 쳐갖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네. 참여하려면 닉네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닉네임을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당신 너무 똑똑하고 거의 인공지능 수준이니까 알파조라고 해라. 네, 맞아요. 정말 조씨거든요. 잘 어울린다. 너무 이 닉네임을 좋아하셨어요. 알파조. 요건 맞아, 앞으로도 맞아. 계속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한 방송하면서 어. 이 얘기를 한 5번 끝까지 우려먹어야 돼 나는. 오케이. 이 세상 마음에 이 세상, 들긴 이 해요. 세상 끝까지. 그 네, 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함께했던 패널 중에 설가타님 음.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신가요? 네네. 열심히 네. 아이 돌보고 계신데 이렇다 76회인 기본소득의 최근 동향 실험 시사점 편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유였죠. 네, 처음에 이름이 아이유였더라고요. 이분 특이한 게 또 아이유의 의미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아이유란 가수도 되고 네. 아름답고 이유 있는 유토피아. 이래서 또 아이유야. 아 그래서 아이유를 정했는데 우리는 가수 아이유만 생각했어. 근데 가수 아이유 이름을 왜 마돈나가 또 본인은 가수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 닉네임 정하면서 또 이유가 3개 되는 분은 내가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계적인 어떤 학자인 거죠. 설가타도 네. 또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같아. 이게 또 거북이의 이름이래. 거북이.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나는 유토피아를 향해서 전진한다. 이거 뭐 그렇구나. 설가타는 어느 나라 말이래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게 이런 말 설가타. 처음 들어봐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불교 설가타. 용어, 불교 용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게요. 이 설가타님은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방송할 때마다.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이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금액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래요. 거 특히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설가타님이 항상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소개해 주셨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정말 진짜 타고난 연구자다. 어떻게 저렇게 맞아요. 집요하게 연구를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었어요. 정말 무궁무진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과 번역서들을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만요. 설가타는 그 표본무늬 육지 거북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설가타 거북이라고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 아니고 육지 거북. 육지 거북이. 그러니까 설가타님 육지에서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육지 거북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설가타님 해명이 됐죠? 예. 네. 정말 약간 거북이 느낌이 나세요. 아 진짜 거북이야. 딱 네. 이미지가. 네, 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 뒤집히지만 않는다면. 음, 그래서 잘 가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4명. 그리고 저희 샘프레님 네. 또 이렇다 177회 음. 닐 퍼거슨의 제군론과 서양 문명론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샘프레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의 애청자 분께서 관련된 주제를 요청하셔가지고 특별 방송을 하게 되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호명받은 케이스네요. 맞아요. 이제 스카웃된 케이스인데 샘프레님도 굉장히 서양사 얘기랑 이제 국제 질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함께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원래 전공이 이제 서양사시니까 맞아요. 특히 미국사 전공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박사 수료까지 하셨으니까. 미국사 전공하셨구나.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의 네. 교수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아 성공회대. 네. 그렇죠. 아유 대학 얘기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수업을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다시 대학생이 된 느낌으로. 네네. 아 교수님과 같이 방송을. 그러니까요. 되게 기분이 참 묘했겠다. 그 샘플에는 이제 스페인어죠. 항상, 뭐 영원히, 늘. 그래서 이제 체게바라가 항상 할 때, 네. 뭐 체게바라 노래에도 아스타 샘프라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음. 예, 그래서 고의 샘플을 사용했던 맞아요. 것도 또 말씀 잘 어울리는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시크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네. 자 이제 5명. 예, 이제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시가니님. 또 함께 하셨는데 마돈나님께서 시가니님 소개 좀 부탁드려요. 시간이님은 저보다 찬이 쌤이
더 이야기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별칭에 또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옛날 얘기라서 우리 슈퍼바이저님 시대 병호가 있죠.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이라고 그 이원복 만화가죠. 네, 그분이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만들기 한참 전에 그런 여행 시리즈 만화를 그리셨는데 그게 시간이와 병호가 세계 여행을 떠나는 모험 얘기예요. 이름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세계 여행을 못했거든요. 진짜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을 보면서 세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다 방송 출연진 중에는 시간이와 병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근데 시간이님이 이게 되게 좀 우리가 이제 아까 카프카 선생님이 되게 교양의 시간을 만들어 줬잖아요.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송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천사님은? 저는 그 시관이님이 원래 전공이 철학이에요. 철학이라고 철학 관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한나 아렌트를 굉장히 좋아하셔갖고 뭐 얘기하다 보면 결국 또 한나 아렌트. 요 얘기하다 보면 결국 한나 아렌트. 맞아, 기승전 한나 아렌트로 갔던 것 같아요. 한나 아렌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또 미술 작품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참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정책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방송들은. 근데 시간이님은 그러니까 좀 정책을 넘어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참 이렇다 209회가 예술로서의 노동, 윌리엄 모리스의 미적 노동이라는 주제인데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또 미학도 전공하셨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셔서 이제 막 화면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방송에는 화면이 안 나가갖고 아쉬웠어요. 저희는 방송하면서 다 봤는데 맞습니다. 저 미술사 수업 듣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228회 예술이 뭐길래 이런 주제도 함께 했었네요. 그다음에 7번째 분은 카프카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프카님은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계시고요. 총 8회 참여하셨네요. 전 한 두어 번 한 것 같았는데 벌써 8회예요. 기적의 도서관을 만드신 분이죠, 사실. 그렇죠. 뭐 4개월 이상 하시는 거네. 그렇군요. 자, 이전 출연자들도 있었죠, 댕수님?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렇다를 거쳐간 출연자분들도 계세요. 먼저 유프로님. 기억나시나요? 유프로님을 이전 출연자로 분류하는 게 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왜냐하면 이 유프로님은 거의 진짜 우리 슈퍼바이저님 언제 시작하셨지? 이분이 1회 때 그러니까 양쪽 하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슈퍼바이저님만큼 그러게요. 출연하신 거죠. 그만두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사실상 1회부터 9회까지는 유프로 주도 방송이었습니다. 깍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다에 거의 시작에 큰 기여를 하셨고 애착이 저만큼이나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기억납니다. 애착 많았죠. 유프로님은 그리고 제 친구입니다. 참고로 방송 끝나고 나면 꼭 다음 회를 엄청 고민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잠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헤어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하고 뭘 해야 할지 막 계속 막 미간을 찡그려가면서 고민하고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그만큼 애착이 되게 많았던 분이에요. 요새 뭐 하세요? 요즘 또 좋은 데 가셨잖아요. 원장님 되셨죠? 원장. 좋은 데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여하튼 안정적인 데를 가셨네요. 안정적이고 뭐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가셨죠. 저기 수원에 가면 테크노밸리라고 있죠. 거기 어디죠? 거기가 수원에 있습니다. 거기 어떤 한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 책도 많이 번역하셨어요. 맞아요. 냉수님 책 번역한 책 좀 소개시켜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주의 거장들이라는 책 번역하셨고요. 물리학책 아닙니다. 그리고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나.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짧은 책이고요.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주의 선언,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등의 책들을 번역하셨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갑자기 우주의 거장을 번역한 다음에 그냥 작은 책 번역을 여러 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더니 헬리콥터부터 작은 책을 주로 번역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권화폐도 굉장히 작은 책이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갖다가 한 2시간 정도를 번역해야 돼요.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책이 꼭 굉장히 나오죠. 꾸준히 하셨구나. 그러니까 책 번역하고 이렇다 고민 이 두 개가 네. 양대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프로는 여기 가셔서 행복하신지 모르겠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볼 때. 예. 다행이네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네, 네. 예. 친구인데 연락 안 하셨나요? 그 사이에? 친구라고 꼭 연락하는 건 아,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약 5년 정도 네, 네. 함께했던 유프로님 소개해드렸고요. 음. 또 잠깐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아르케님도 같이 했었죠. 아르케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전 상임 연구원이셨고요. 현재는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실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네.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정책 연구를 딱 해갖고 올려요. 그럼 야 역시 이렇다 때 하던 그 탐구 정신이 이 사람은 삭지 않았다. 여전하구나. 진짜 꼼꼼하게 연구를 해갖고 그거를 딱 정책 자료로 공개하는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 이제 연구소도 그렇게 저는 이제 이렇다 참여를 하니까 왠지 우리가 키워서 보낸 듯한 기분 이런 거 안 들어요? 맞아. 너무 인재를 많이 뵀죠. 네. 그러니까 인재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유프로님 가신 것도 그냥 왠지 우리가 키워서 보낸 맞아. 듯한 키워서 느낌. 맞아. 아르케도 키워서 보낸 느낌. 찬희 네. 쌤도 대표되셨어요. 찬이쌤도 대표됐고 저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샘플이님도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지금 이사장님이잖아요. 방송 그러게요. 시작할 때 이사였어. 근데 지금 이사장 됐잖아. 다 그렇죠. 키웠어 우리가. 다 키웠네, 다 키웠어. 이렇다를 거치면 출세하는 출세하고 자기도 좋아하지만 명패가 달라지는 거죠. 책임이 좀 더 커지는 맞아요. 임무가 더 커지는 그런 함께 성장하는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냉수님도 네. 평당원이었다가 요새 위원장 하시잖아요 당에서. 맞아요. 위원장 거기 뭐 위원회 이름이 뭐죠? 네, 저희 기본소득당 안에 동물권 생태 의제기구가 있는데 네, 그 의제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소득당 대표님도 맞아요. 참여하셨었잖아요. 좀 이따 우리 사회자 얘기하면서 해야겠네요. 네. 최근에 제가 녹색당에서 제안을 해갖고 기후 대선 운동본부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아요. 또 기본소득당 대표로 오세요, 냉수님. 그리고 방송하고 며칠 있다 또 만나면 저분이 방송은 아닌데 이러면서 또 만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되게 좋은 역할, 이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출한다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출연자가 총 그러면 지금 한 9명이었네요. 9명. 예. 그 외부 손님 빼고요. 정기적으로 참가하신 분이 9명이었다. 네. 그럼 이제 사회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맞아요. 냉수님. 저희 사회자도 꽤 많았었어요. 네, 맞아요. 일단 마돈나님. 네. 저는 뭐 늘 계속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스스로 소개를 못할 때 냉수님. 네, 제가 대신 소개를 제가 방송 내내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마돈나님 설명이 있는데 먼저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운동 단체에서 행정예산 감시운동, 그리고 비닐하우스 촌 주소지 찾기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많은 시민운동에 함께 참여를 하셨고요. 네, 주민운동, 빈민운동 이런 거 많이 했죠. 우리 마돈나가. 그리고 몇십 년 전 얘기하니까 부끄럽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세요. 네. 또 녹색당 20년 더 된. 네, 더 됐죠. 네. 녹색당 혁신위원장도 어려운 시기에 맡아주셨었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선거제도 개혁연대로 개혁연대로, 발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는 노루숲길 마음공간을 운영 중이고 곳곳에서 글쓰기 강습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작가셨어요. 네, 시크릿 박스라는 작품으로 2020년 5.18 문학상 신인상을 무려 받으면서 등단을 하셨고요. 창피하네요. 네, 그리고 마돈나 결혼을 인터뷰하다라는 에세이집도 쓰셨습니다. 제가 47회부터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벌써 5년이 됐고 제가 사실 좀 이게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뭘 근기 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거 하다가 또 저게 관심 있으면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러는데 이렇다만큼은 좀 이렇게 마지막 막방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나름대로 뿌듯하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옆에서 이제 찬희 쌤도 그렇고 또 이렇다의 많은 출연진 분들께서 되게 꽉 잡아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이제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네. 무려 5년 동안 네네네. 꾸준히 이렇다의 자리를 지켜주신 마돈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마돈나를 영입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돈나를 영입했으니까. 이렇다는 거의 그 천이샘의 빅피처로 만들어진 네네. 네. 그런 방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를 소개해주신 냉수님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냉수님, 제가 방송을 우리가 퐁당퐁당하기 때문에 제 냉수님 얼굴 오늘 처음 봬요. 예. 참 이게 새롭네요. 코로나 때문에 네. 모임을 할 수가 없었기 저희가 때문에 모임도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연구소에 대한연구소에서는 송년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우리가 송년회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좀 아쉽고요. 냉수님은 이제 기본소득당 동물권 생태 의제기구 어스링스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위원장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다 출신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 뭐 생태적 전환 그리고 종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비인간 존재를 대변하는 정치 활동들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녹색당 동물권 의제 워크숍을 할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또 들었고 되게 그 신선했던 단어가 종차별 철폐였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중요한 일을 냉수님이 지금 이어가고 계시고 이렇다 178회부터 시작하셨고 벌써 15개월 맞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냉수. 네, 저도 1년 넘게 같이 이렇다 하면서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당 사람들이랑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정말 이런 거 같이 얘기해보자. 우리 당에서도 이런 공부 아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현 사회자 두 분이고 과거 사회자들도 이제 몇 분 있었습니다. 맞아요. 과거 사회자들도 한 분씩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다 같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네네. 처음 첫 진행자 1회 진행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다를 처음 제안하신 분이고 여러 번 저희가 200회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구소의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서 우리 팟캐스트 해요 이러면서 시작이 된 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숭이님이고요. 경제전문 10층 팟캐스트에서 이렇다라는 이름은 이제 같이 지었고요. 그래서 1회부터 116회까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매주 꼬박꼬박해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논쟁과 디지털 전환이 116회까지 100회 이상이니까 횟수로는 3년인데 총 기간으로는 한 그래 3년 정도, 3년 정도 2018년 12월까지 같이 이제 진행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회 특집에서도 또 그다음 책에서도 숭이님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한 번 더 감사를 표시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잠시 하신 분들이 한 두 분 있습니다. 먼저 BI라는 분이 있는데요. BI는 슈퍼바이저님도 아시는 분인데 슈퍼바이저님 BI 기억나세요? 네,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네, 신진연구자 네트워크의 회원이고 지금도 이제 회원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다 138회부터 148회끼니까 한 10회 안 되죠. 10회 매일 나온 게 아니니까 2주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한 4, 5회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주로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회원이시니까 이제 연구자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기본소득 관련해서 방송을 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BI. BI는 아시다시피 베이직 인컴인가 아시죠? 그렇겠죠. 닉 자체가 이제 나는 기본소득을 한다 이렇게 BI, 뭐 UBI라고도 할 수 있는데 BI라고 해서 간단하게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 진행자 중에 한 분이 코알라. 코알라는 뭐 동물의 이름인 걸 잘 아실 거고요. 코알라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그냥 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소득당의 상임 대표로 계시고요. 작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했던 기억이 나고요. 현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이 코알라님도 사실 이게 대표님이 되시면서 이렇다를 떠나신 거니까 강제하차죠. 강제하차. 그러니까 이렇다가 그 길러낸 그렇죠.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강제하차 됐어야 되는데 네. 네,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강제하차 시키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아니 선생님은 하차하면 바로 방송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차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렇다 145회 신보호주의는 어떻게 리버럴 정치를 붕괴시켰는가? 요것도 네. 코알라님이 방송을 하셔서 조금 비하이보다 더 하셨습니다. 169회 정의당의 청년 기초 자산제의 비판적 평가 설가타님과 같이 했던 방송입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 7개월 정도 방송하시다가 대표되시면서 하차하셨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출연진이 총 9명, 그 다음에 사회자가 총 5명이었던 네. 방송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냉수님 또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뒤에서 열심히 이렇다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다 편집자가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녹음을 하면 파일을 보내주시면 청취자들이 듣기 쉽게 편집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상희님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상희 편집자님은 핀란드 탐페레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떠났는데요. 그때 떠났을 때도 꾸준히 이렇다 편집에 참여했고 현재는 한예종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땀베레 대학에 교환학생이 있다가 네네. 지금은 한예종 학생이야. 한예종 석사과정 계시거든요. 우리도 합격하기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이렇다를 거쳐가면 거쳐가면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다에서 상 받은 거거든요. 이렇다에서 신인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다 뭐가 다 경사가 나는 것 같아. 네, 여기를 거치면. 예. 아 뭔가 명당 자리 아니었을까 이렇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땀베레 대학에 있을 때는 저희가 녹음을 네네. 해서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죠. 땀베레에서 이제 편집을 해서 보내면 다시 이제 방송으로 가고. 근데 그 해에 땀베레에서 기본수도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쭉 갔는데 이분은 방학이라서 다시 서울에 와갖고 뭐야? 못 만났어요. 만났구나. 못 만났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김찬희 TV를 만들 때 제가 영입을 해서 네네. 김찬희 TV에서도 함께해서 김찬희 TV 촬영과 편집을 또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러시다가 이제 또 한예종 대학원에 가서 사진 전공을 하시면서 이제 명예롭게 또 더 성장하시는 그런 길을 잘 밟아가고 계시는 아주 감사합니다, 상희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 분 더 있잖아요. 그렇군요. 엄 실장님을 네, 뺐네요. 엄 엄 실장님. 실장님. 오늘도 엄 실장님. 사진 찍어주시고 그랬는데 엄 실장님은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맞아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혹시 사회자가 이게 빵꾸 나면 땜빵으로 땜빵 할 때는 이름이 타디. 맞아. 타디 왜 타디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왜 타디일까요? 네. 그러게요. 타디로 하여튼 타다는 아니고 타디입니다. 방송도 해주고 사진 찍은 건 전부 이제 우리 엄 실장님이 찍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업로드. 업로드가 업로드에 대한 해설을 붙이고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페이스북도 업로드, 오디오 클립, 또 홈페이지, 네이버 클립, 뭐 팟캐스트, 팟빵, 예 굉장히 많아요. 여러 군데 다 업로드하시고 그 관리하시고, 또 청취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끔 또 지원금 보내주시면 지원금 수령도 하시고, 또 일정 조정,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다들 너무 바쁜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방송 일정 잡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다 조율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살림과 행정을 다 도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렇다 방송의 어떤 숨은 공로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일이 안 되죠. 이런 분이 사실은 일을 만드신 분이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다 246회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주제와 이야기를 다루고 정말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다는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는 어떤 후속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슈퍼바이저님께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달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했고 일단 조사를 해보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 연구소가 1년에 한 번 하는 심포지엄 제외하면은 이렇다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대중과 만나는 접촉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를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 식으로 대중과 만나는 접촉면을 어떻게 만들 건가, 횟수는 어느 정도여야 되겠는가, 뭐 형식은 뭔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가능한 형식은
뭐 원래 발표회를 줌 미팅 나중에 편집 후 유튜브 방송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월 1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원래 발표회를 사실 팟캐스트는 이게 토론 형식이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사실 플라톤의 대화록 같은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기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환기하는 식의 이게 기능이 더 큰 건데요. 뭐 그렇게 할 건지 토론회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한 사람이 좀 긴 발제를 하고 그 어떤 강의 형식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다른 연구소들이 줌 회의들을 많이 하던데 그 유튜브 송출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 현황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회원들과 무차별적인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회원하고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저희가 콜로퀴움을 하는데 그건 연구원 내부 콜로퀴움이라 이게 회원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원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려면은 인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콘텐츠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다는 한 달에 4번 하잖아요.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도의 횟수인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하면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콘텐츠에 대한 부담은 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이후에 대한연구소의 많은 그런 콘텐츠들에도 꼭 이렇다 청취자들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안 떠나실 거예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좀 찐 청취자들이어서 맞아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일단 맘먹고 듣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소식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님도 이제 좀 빨리 결정하셔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이번 달 초였나요? 제가 시간 감각이 요즘 많이 무너져 있어서 정확한 그 캘린더 데이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어떤 부부가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후원 회원이기도 하시고 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회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점이 이렇다 청취자더라고요. 이렇다를 통해서 세상에. 기본소득 이런 거 알게 되고 그래서 연구소에 후원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회원도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뭐 책 출판 관련해 가지고 좀 뭐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하셔서 제가 책을 출판한다 그러면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죽은 다음에 출판이 될지 알 수 없는 얘기 나눈 둥 뭐 그렇게 재미난 얘기만 했는데요. 그랬습니다. 저도 최근에 당에서 그 홍보 책임자들 미팅이 있었는데 과거에 홍보 책임을 맡았던 어떤 분이 최근에 처음 이제 들었다고.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을 2개를 들었다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무리한다니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꼭 다시 아마 계속 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 회고를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교육 팟캐스트적인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회고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조회수 이런 거 체크해 본 적은 별로 없지만 폭발적인 뭐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저변에 관심 있는 저변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래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명에서 3,000명 사이 그냥 꾸준히 들었습니다. 회바나. 그러니까
경제 방송으로는 뭐 10,000에서 30,000은 어렵고요. 1,000에서 3,000 정도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 방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뭐 증권 다루고 그래야 뭐. 그거는 뭐 30만에서 50만. 네. 최근에 뭐 3%, 사임당 보세요. 사임당이 사임당 이런 거는 뭐.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뭐.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되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청취자들이 없었더라면 네, 청취자들이 가장 감사한 분들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듭니다. 네. 왠지 헤어지는 기분이 드네요. 네. 청취자와 헤어지는. 네. 마돈나님이 마무리로 한번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저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방송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무풀이면은 저희가 기운 빠지고 이랬을 텐데 인원수는 그러니까 청취자 숫자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차인쌤이 발탁을 해주셔서 제가 방송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고 또 처음 경험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된 제안들도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길문이 다르게 열리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다라는 것이 이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길문을 여는 거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형식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뵐 거고 저도 언제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내년 이민년 호랑이처럼 아주 좋은 기운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